그림 가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여기 놓여져 있고요. 이 고리의 P점이 지금 원점에 있는 상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럼 이 도선이 플러스 X방향으로 자기장 영역 1, 2, 3을 통과하는데 이 1, 2, 3의 자기장 세기는 B, 2B, B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모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P는 금속고리의 한 점이다. P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속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P는 여기까지, 이 구간까지는 속력이 2V로 가다가 그 다음 이 구간에서의 속력이 V다 이거죠. 2V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P가 1.5D를 지나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1.5D를 지납니다. 여기네요. 1.5D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도선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점점 세지니까 이 고리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을 감소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를 겁니다. 유도 전류는. 따라서 P가 여기 있잖아요. P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아니라 플러스 Y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 유도 전류의 세기는 P가 1.5D를 지날 때가 4.5D를 지날 때보다 크다 했어요. 자, 지우고 다시 봅시다. 아이고, 여기는 다 들어가는 방향이고 1.5D를 지나면 지금 여기 지날 때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지날 때 얘 속력이 얼마였어요? 2V였어요. 그리고 4.5D를 지날 때 이렇게 지나는 거죠. 속력은 얼마예요? 4.5D면 V의 속력으로 가는 겁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여러분 배웠죠. 그 요식을 다시 쓰면 얘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의 도선이 운동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감수가 바뀌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은 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요거는 뭐에 비례하냐면 델타 B 자기장의 변화량 그 다음에 속력 요거에 비례한 거예요. 여러분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도 빠르게 넣었다 뺐다냐 느리게 넣었다 뺐다냐에 따라서 유도전류세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금속고리의 속력도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유도기전력이 달라져요. 그리고 유도전류도 물론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각 구간에서 자기장이 변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0에서 영역 1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B만큼 증가했죠. 자, 이렇게 표시할게요. 다음에 영역 1에서 영역 2로 갈 때 볼까요?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B만큼 증가했어요. 다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그 다음 2에서 3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B만큼 감소한 거죠. 감소해서 2B에서 B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B에서 0으로 나갈 때는 자기장이 없죠. 없는데 감소했죠. 얼마만큼? 마이너스 B만큼 감소한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장의 변화량은 B 똑같네요. 요건 똑같아요. 자기장의 변화량은. 그럼 속력이 클수록 유도전류가 크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되죠? 자, 그럼 다시 니은으로 갑니다. 1.5D일 때와 4.5D를 비교해보면 1.5D일 때 속력은 2V고 4.5D일 때 속력은 V죠. 얘는 2V였고 얘는 V로 갔잖아요. 근데 자기장 변화량 똑같죠. B만큼. 그러면 유도전류의 세기는 누가 더 큰 거야? 1.5D에서 더 큰 겁니다. 속력이 관여한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디귿.
유도전류의 방향은 P가 2.5D를 지날 때와 3.5D를 지날 때가 서로 반대이다. 자, 다시 볼게요. 지우고 또 얘를 이치시켜 봅시다. 2.5D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2.5D. 그 다음에 3.5D. 3.5D면 뭐 이렇게 정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2에서 3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2.5D일 때를 지금 보면 얘가 P빛이니까 보면 지금 1 영역의 자속은 감소하고 있고, 자 여기다 써볼게요. X는 2.5D에서 1 영역 자속은 감소하고 있어요. 1 영역의 자속이라고 하면 어느 방향이냐면 지금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2 영역의 자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2 영역의 자속은 증가하고 있죠. 네. 어느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방향. 자, 그럼 봅시다.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 걸쳐져 있는 부분이 여기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 지금 1 영역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감소하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자속이. 그러면 더 들어가게 해야 돼. 더 세게 들어가게 해야 돼.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종이면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리켰을 때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이 방향으로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해요. 이 선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역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들어가는 부분을 점점 줄여야 돼. 이 줄이려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엄지손가락으로 종이면을 나오게 하면 만들면 전류는 윗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얘도 플러스 Y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런데 1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B인 거고 2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2B인 거잖아요.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전류가 충돌이 되죠. 그럼 뭐 누가 더 세요 지금? 자기장 세기가 더 센 얘가 더 세요. 얘가 더 세요. 그래서 결국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 되냐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1 영역은 지금 B만큼 감소하는 거고 2 영역은 2B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얘 하나로 보자. 여기를 하나로, 도선을 하나로 볼까요? 하나로 보면 결국 이 도선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B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 들어가는 게 B에서 들어가는 게 2B가 됐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B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전류의 방향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어때요? 여기 좀 더 쉽나요? 네. 이걸로 또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번에는 그러면 2.5D니까 다음에는 3.5D를 볼까요? X는 3.5D에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영역 자속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3영역의 자속은 증가하는 거예요. 네, 아까랑 유사하죠. 마찬가지로 자속은 다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도선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는 거는 2B가 감소하고 있고 여기서는 3영역에서는 들어가는 게 B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가는 방향으로 결국 B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왜? 2B였다가 B가 됐으니까. 아까랑은 반대인 거잖아요. 2.5D에서의 상황과. 그쵸? 그러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B만큼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더 넣어줘야겠네? 전류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야겠죠.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물론 전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둘의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는 겁니다. 반대 방향이 돼요.
선생님 설명을 해보니까 다 넣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일단 요렇게 설명했지만 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